이제 인천의 환경운동이 30년쯤 됐는데 전국도 비슷합니다. 인천에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거를 줄이고 인천인에도 연재한 겁니다. 15개로 좁힌 거예요. 이건 순전히 장정구 아니면 녹색연합의 기준으로. 근데 제가 보기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를 한번 쭉 보셔야 사안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끝난 거는 얘예요. 얘는 계양산 골프장인데 치도도 여러 차례 있었고 반대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골프장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대법원까지 가고 사법부에서 완전히 끝내버렸거든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난 싸움이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는 의미가 되게 커요. 정치적으로도 시장을 바꿨고 안상수에서 송영길로 바꿨고 행정도 계획을 세웠던 걸 뒤돌리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법부도 대법원까지 가갖고 이겼어요. 이 사안은. 아주 완벽하게 끝낸 싸움입니다. 다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기자들은 계양산에 뭔 일이 있다 라고 하면 환경마찰 찾아요. 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계양산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예를 들면 계양산 정상에 송신탑이 있죠. 아마 계양구 있는 분. 그거 원래 목적은 뭐냐? 군시설입니다. 그게 군시설입니다. 거기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 송신탑 있고 그 밑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먹는 거를 지고 올라가고요. 똥오줌을 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육군 본부에서 찾아왔어요. 계양산 끝나고 나서. 아니 우리 장병들이 무슨 죄입니까? 날마다 그거를 지어 등짐을 올리고. 그래서 왜 그 독도 같은 데 가면 실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궤도라고 하나 이거 뭐라고 하냐. 이렇게 사람 한 명을 타고 쭉 올리는 거. 그거를 설치하면 안 될까요? 그거 꼭 뭐 한 1m, 2m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타는 걸로 하고 짐만 좀 수송하면 안 될까요? 왔어요. 그래서 저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걸 올리기 위해서 그 라인 따라서 나무를 쫙 베야 될 거잖아요. 글쎄 그거를 시민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다. 결국엔 포기를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군인들이 우리 아들들이 그거를 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띄우면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헬기로 그걸 하기에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비하인드까지.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되게 중요한 녹색연합이 했던 일 중에 전국적으로 되게 중요한 일 중에 군기지 오염 문제입니다.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문학산이었습니다. 당시에 녹색연합 대표였던 분께서 지금도 옥년동에 사십니다. 그분이 이제 들으신 거예요. 야 여기서 기름이 막 기름 뭐 또 밤에 저녁에 가서 논에다가 아니 밭에다가 웅덩이를 파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기름이 뜬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걷어다가 연료로 쓰고 먹겠대요. 그러니까 문학산에서 실제로 기름이 난다라고 하는 뉴스가 2000년도에 그리고 또 문학산에 그 90년대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미사일 사고 한번 있었죠. 문학산 정상에 미사일 기지가 있잖아요. 미사일이 실제로 어디 있었습니까? 문학산에 지뢰를 못 찾은 지뢰가 24개가 있답니다. 그게 이제 94년인가? 그때 뭐 뉴스에도 막 나왔으니까 오발 사고 있었잖아요. 그 문학산에 기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에서부터 일정적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실제로 미사일은 그래서 봉사산이라는 그쪽에 있었는데 봉사산 그 주변 지역에는 실제로 한 10m 그 둘레 쭉 따라서 폭으로 지뢰를 묻었었대요. 뭐 1000몇 발인가 있었답니다. 그 주변을 쭉. 그게 이제 그걸 이전을 하는데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문학산에 있던 미사일 기지가 영종도로 갔잖아요. 아니 이게 다 아셔야 돼요. 학생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해소할 때 하시죠. 영종도에 건너오다 보면 인천대교 말고 영종도에 건너오다 보면 뭔가 하나 이렇게 삐죽하는 거 있어요. 예, 그게 발사됩니다. 미사일 발사돼요. 아무튼 군 비밀을 다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근데 그것도 그 주변에다가 지대를 묻었는데 이제 옮길 거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그거 하나 옮기는데 그게 왜냐면 연수구에 아파트를 허가를 해준 거예요. 인천시가. 그거 아니었어도 되는데 근데 시간이 얼마 없는 거야 이거는 옮기려면.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지금 또 그분 되게 착하게 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다 업무를 담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변에 지뢰를 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뢰를 딱 수거를 하는 일을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가는데 20몇 개가 없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 결론. 못 찾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본인은 진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0m를 폭, 경계로부터 20m의 흙을 10m 두께로 다 팠대요. 다 파서 그걸 갈았답니다. 흙 자체를. 근데 그 안에서 잔해가 일부 나왔다. 그걸로 일단 종료된 걸로는 행정에서 이렇게 보고서 써놓았다고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뭐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유류가 오염됐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땅을 실제로 팠습니다. 포크레인 동원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지금 이제 다 확인되고, 옛날 자료도 확인되고, 뭐가 있으면 다 확인되고, 미군의 최근에 그 도면이 확인이 됐는데, 왜냐면 캠프마켓 부평 미군 기지에 그 기록화 작업을 하면서 팀이 미국에 직접 갔어요. 기록원에. 자료 갖고 왔는데 보니까 25개 문학산 꼭대기에 기름 탱크가 있었던 게 확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보니까 24개라고 좀 확인했었는데 25개. 이게 기름 탱크에서 기름이 흘렀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2000년도에. 근데 저는 그때 2000년도에는 녹색랩이 없었거든요. 제가 한 10년쯤 됐을 때, 제가 2000년 중반부터 녹색연합 활동했는데 2010년에 제가 책을 보다가 녹색연합 10년에 대한 정리라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쭉 문학산 맞다. 문학산에 옛날에 기름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지? 내일 한번 가봐야지 라고 해서 터덜터덜 이제 문학산에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그냥 한번 쭉 경치 보고 쭉 내려오는데, 사격장 쪽으로 내려오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기름 냄새가. 맞아, 이 근처에 주유소가 있나? 왜 냄새가 나지? 아무 생각 없이 문학산 내려왔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수인선 전철 있죠?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가는, 송도역까지는 지상으로 오고 송도역을 지나면서 땅으로 갑니다. 고기를 굴착하는 공사를 그때 하고 있었던 거예요. 2010년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흙을 만져서 냄새를 딱 맡았더니 그 냄새가 흙에서 나는 거예요. 200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논란이 되고 나서 2년 동안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결론은 딱 400제곱미터, 한 100평 정도 정화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100평 정도 정리하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때 담당했던 이 교수님 말씀이 조사를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위기가 올랐을 때는 쫙 문제제기 하다가 사그라들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야. 그래서 논의템을 만들어서 했는데 결국에는 연수구가 갖고 있는 민방위 훈련장으로 하려고 했던 그 부지 400제곱미터 정도만 정화를 하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땅을 팔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주변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문제제기를 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연수구청 앞에서 뭐 시위도 하고, 그리고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요분께서 그 당시 대표였던 분께서 사과를 하셨어요. 꼼꼼하게 더 챙겼어야 되는데 꼼꼼하게 덜 챙겨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 라고 하는 사과를 하면서 이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을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결국 예산을 환경부가 직접 예산을 세워서 전체 조사를 다시 했고, 170억 정도로 들여갖고 정화를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전체에 대한 확인은 일단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땅속을 다 들여다보지 않았겠죠.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지. 얘랑의 연관성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연수구 주변에, 문학산 주변에 만약에 땅에서 기름 나왔다. 그럼 그 땅 주인, 원래는 지금 현재는 원인이 누군지 모르면 자기가 돈 들여서 정화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주변 지역만큼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캠프마켓이라고 하는 부평에 있는 미군기지. 이거 법을 바꿨어요. 이거 하나로. 저거 뭐냐, 이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위험한 물질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다이옥신으로 오염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 규정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오염이 확인되면서 다이옥신의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나.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반환 시기도 빨라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결국 뭐였냐면, 다음이요. 여기 보면 제가 이 캠프마켓 때문에 되게 칭찬을 많이 받다가 되게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대책위 집행위원장이기도 하고 그걸로 국방부 자문위원도 하고 인천시위원회도 다 역할을 해서 이것 때문에 유럽에 가서 이 다이옥신 어떻게 정화하는지까지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조깅까지 해가면서 이제 확인해 와서 이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가 아파트로 쭉 둘러싸여 있고 이 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지금 지역의 쟁점이거든요. 근데 여기 건물이 되게 많아 이 안에. 이 건물이 하부가 오염이 된 거지. 근데 건물은 살리고 싶어 하는 그룹이 있고 또 정화도 해야겠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의 논란 속에서 되게 중요한 지역의 논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에 대한 걸 이해를 해야 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환경단체는 인천만이 아니라 오염시킨 놈이 정화해라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미군이 쓰는 과정에 오염이 됐으면 미군이 정화를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돌려줘라는 게 환경단체 기본 기조예요. 주장이. 뭐 그거에 동의가 안 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환경단체 기본 기조예요. 공식적인. 자, 근데 건물. 자, 이 건물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던 건물도 있고 미군의 시설 되게 중요한 건물들이 있거든. 그걸 살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 거야. 그 건물. 근데 건물 하부가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어떤 게 맞냐? 꼭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냐?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중에 요거 하나 제가 요게 뭐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던 시설이에요. 지금 철거했는데. 요게 바로 다이옥신을 정화하는 시설입니다. 열산화 시설이라고 되게 중요한 시설이었는데 저는 이걸 좀 남겼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결국 철거가 됐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겁니다. 바닷모래. 분위기 좋네요. 여러분들은 뭐 좀 시골증이 오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이 상태로 하면 한 2-3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어차피 비를 좀 좋아하거든요. 보면 저는 이게 요즘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에너지 공단에 계셨다고 얘기하신 것 같았었는데 요즘 인천에 있는 어민들이 관심사항이 해상풍력입니다. 어민을 만나면 다 얘기하세요. 다 자기마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어민들의 관심사항 중에 하나는 뭐였냐? 이 바닷물의 채취였어요. 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평에 살았었는데 그 캠프마켓이 있는 곳 바로 옆에 현대아파트 2단지에 살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아파트를 계약하는데 그 부동산 하시는 분 말씀이 아유, 집 잘 샀어요. 저한테 왜요? 그랬더니 이게 그분 하시면 마지막 한강모래로 지은 아파트야. 부평분들 아실걸요? 현대아파트 얘기할 때 현대아파트 기준이에요. 현대아파트가 마지막 한강모래로 지은 아파트야. 현대아파트보다 그 다음 동아아파트, 부평 동아아파트 있죠? 그건 강모래가 아닌 바닷모래로 지은 거래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께서. 그래서 이거 한번 나중에 벽에다가 못 박아봐. 뭐 안 들어가. 그 정도 튼튼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아파트를 지을 때 필요한 게 두 개입니다. 콘크리트 만드는데. 시멘트하고 모래예요. 예전에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이 지금 언제가 그 기점이냐? 88년이 기점이에요. 88년을 중심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점으로 그 전까지는 강모래를 주로 썼고 그 다음부터 바닷물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뭐 연붓기 때문에 뭐 그 철근이 뭐 부식이 되면 많이 만났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염분기를 뭐 완전히 빼고 쓰나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또 걱정을 또 해야 되나? 뭔가 장치를 했겠죠. 자, 그럼 이게 왜 88년을 기점으로 해서 강에서 바다로 갔냐? 어떤 분은 강모래가 많이 없어져서 다 엄청나게 파서 근데 해양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뭐 때문이냐? 올림픽 때문이에요. 88 올림픽. 88 올림픽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88 올림픽 전과 후, 세월호 전과 후 되게 중요하게 이제 변곡점이 있잖아요. 88 올림픽 때문에 한강이 용이됐어요. 용이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신곡 수중보가 만들어지거든. 이 신곡 수중보 하나로 서울의 여러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갑니다. 뭐 그건 논외로 하고 어쨌든 강모래를 더 이상 쓰지 않는 조건으로 하면서 바닷물을 가져가는데 그게 다 어디냐? 인천 앞바다인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를 퍼냈냐면 공식적으로는 작년까지 3억 한 1,000 세제곱미터. 이게 감이 잘 나오시죠? 3억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가 가로 세로 높이 1m의 부피를 말하거든요. 일본어로는 루베. 3억 루베를 퍼낸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아시죠?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게 400km가 좀 넘어요. 400 한 10 몇 킬로쯤 된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이 27m, 높이 27m. 그대로 성을 쭉 쌓을 수 있는 양을 인천 앞바다에서 그것도 옹진군에서만 풍도역 말고
당진 말고 해안 앞바다 말고 옹진군청이 허가해준 양만, 그것도 허가한 양이에요. 근데 보시면 바닷속에 보입니까? 산은 깨내면 얼만큼 퍼냈는지가 눈에 다 보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다 보이잖아. 저놈들 허가받은 것보다 훨씬 더 캔 것 같은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닷속은 누가 가봐요?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업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적어도 3배 이상 컸다. 자, 근데 우리 박정우 단장 잘 아시겠지만 인천 앞바다에서 모래를 퍼내는 사이에 강원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 얘기했죠. 모래와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시멘트죠. 시멘트는 어디서 옵니까? 석회에서. 석회광산이 있어요. 한라 시멘트 아시죠? 걔네가 자병산이라고 하는 백두대간 중간쯤에 있는 산을 깎고 해서 땅속까지 쫙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광경이 백두대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도 지금도고 그것도 지금도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물이 쭉 올라갈 때 그래, 어딘가에서 이게 갖고 와야겠구나. 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또 하나, 근데 인천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그럼 그로 인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건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셔요. 윤석열이 한 일 중에 건물이 안전등급을 받아서 다시 짓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완화시켜버렸어요. 30년만 지나면 부실 수 있게 했어요.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부실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게 건물을 부시면 뭐가 돼요? 폐기물 생기죠? 건설 폐기물이라는 거. 쓰레기가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쓰레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본질적으로 열심히 아파트를 올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부셔. 그럼 이 부신 게 어딘가에 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또 어디에? 우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아시죠? 거기에 집에서 나온 쓰레기만 묻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가면 산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 기사를 쓰는 환경 담당 기자들은 거기에 보면 왕길 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 우리 송 대표님 물론이시고 다 알아요. 이게 바로 뭐냐, 그 순환골재를 다시 쓰려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안 쓰이니까 계속 쌓이는 거야. 이게 산이 됐어. 근데 이게 여러 업체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소송까지 하고 구속되고 막 쌩 난리를 쳤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그러니까 결국 인천은 이 건설 폐기물로 인한 폐해까지 있고, 이 순환골재 이게 다시 쓰려고 쌓아놓은 이 부분의 주변 지역이 관리가 안 돼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환경단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 매립지보다는 주변 지역입니다. 주변 지역이 쓰레기장이에요. 얘도 쓰레기장이지만 주변 지역이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혹시 서구에 계신 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을 차로 한번 다녀보세요. 구석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근데 거기에 뭐가 더 하나 얹어져 있다? 건설 폐기물. 우리는 그동안 건설 폐기물의 이 쓰레기 문제를 별로 신경 안 썼거든. 근데 그걸 누가 해야 돼? 일반 시민들이 모르니까 기자들이 그 사실을 알려줘야지. 근데 그렇게 많이 모래를 퍼냈으니 그 섬 주변 지역에 해안선이 온전히 남아있을까요? 아니에요. 옹진군은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모래를 사다가 해수욕장에 붓습니다. 양빈을 합니다. 모래를 팔아 먹으면서 다시 어떻게? 모래 사다가 해변에 모래를 부어요. 2년에 한 번씩. 근데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죠. 왜?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태풍이 점점 강력해지니까 한번 태풍이 왔다 가면 뚝뚝 떨어져 나가요. 해안선이. 나가시다가 여기 가면 용류해변이 있습니다. 날씨한 해변에 사람들 많이 가는 곳 말고 반대편 끄트머리 에 가서 제방을 한번 보세요. 옹벽을. 무너지고 있어요. 인천을 대표하는 기업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양제철화학, OCI. 지금은 공장이 대부분 어디 가냐? 군산에 가 있습니다. 이전하면서 어쨌든 거기가 되게 인천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곳인데 여기가 뭐냐? 그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뭐가 많이 나오냐? 폐석회가 많이 나왔어요. 폐석회. 이 처리 문제가 또 한때 논란이었어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또 더 나오냐? 처음에 폐석회가 어떻게 할 거냐?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토양이 또 오염됐네? 근데 거기가 갯벌이었는데 처음에 구성할 때 뭐를 했냐? 쓰레기를 묻었어요. 이게 다 순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또 뭐냐?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근데 그 옆에 아파트를 져.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근데 이게 여기 보면 이게 그냥 감사 청구를 했거든요. 인천에 있는 환경단체들 얼마나 대단한 단체들이냐면 감사원으로부터 상금을 받았어요.
그런 전례가 별로 없답니다. 감사 청구가 정말로 잘한 감사다라고 해서 감사원이 단체들한테 상금을 줬어요. 대신에 인천시하고 미추홀구청 공무원 3명은 징계를 먹었어요. 이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 허가를 해주는 과정에 행정 처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천이 뭐냐면 환경과 관련해서 기준을 몇 가지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 다음에 요게 지금 가운데 이렇게 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요게 제2변이 고속도로입니다. 양옆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뭐냐, 과거에 쓰레기 묻었던 게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 인천에 매립지는 대부분 쓰레기가 묻혀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개발할 때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섬 지역에 현재 개발 현안이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발전소 문제입니다. 참고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는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돼서다. 그 온실가스의 주범 중에 하나는 발전소다. 그 발전소 중에 가장 또 주범이 누구냐? 석탄 화력이다. 대한민국의 석탄 화력 중에 가장 사이즈가 큰 게 뭐냐? 영흥 화력입니다. 근데 제가 후배들한테입니다. 영흥 화력이요, 설비가 제일 좋은 설비예요. 전국에 있는 화력발전소 중에 탈황이라고 하는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 있죠? 배출하는 거를 제일 잘 커버를 하고 있죠. 수도권에 있으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돈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그 최신 설비를 했는데, 요즘 이제 에너지 전환으로 이제 화력발전소부터, 그 중에 석탄부터 이제 두들겨 패는 상황인데, 원래 이제 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려면 어디 저 충청도 있는 것부터 하는 게 맞는데, 아무튼 뭐 고민이 좀 있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 근데 이 외에 여기서부터 한 3km 떨어져 있는 데까지는 온배수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터빈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냉각수 문제가 계속 불거지거든. 문제를 안 삼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이것 또한 자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환경단체들 몸이 10개라도 또 강화도 이제 나중에 이게 갯벌에 대한 문제에서 조력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막아냈지만, 지금 여기에 또 어떤 논란이 있냐면 이 인천만 조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이 철새대 기차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세계유산에 등재하자,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민들하고 이제 이런 옥신각신하는 과정들이 지금 여차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미 여기에 발전소 논란이 있었고, 이쪽에 그 다음에 그 발전소가 이 조력발전소 말고도 발전소가 얘기 있었어요. 왜 여기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영흥화력도 국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 북한의 에너지 공급의 계획까지 있었어요. 영흥화력이 지금 10몇 호기까지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영흥화력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었던 거지.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뭐 증설은 고사하고 조기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인천은 에너지 생산 기지로서도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어떤 일이 계속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갯벌도 마찬 여기 발전소, 청모도 쪽에 발전소 얘기가 있다가 그게 이제 조력발전소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될지 어디 될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게 이제 이 앞쪽에 해상풍력 단지로 지금 바뀐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야, 환경단체는 해상풍력이 어떻게 생각해? 저 유럽에 가서 바데네라고 해서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에 걸쳐있는 바다가 있어요. 세계유산입니다. 국립공원입니다. 거기도 뭐 해상풍력이 좀 많아요. 이제 그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환경에 영향이 없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거기 있는 분들이? 왜 영향이 없겠니? 근데 어쩔 수 있겠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영종도. 이 논란이 왜 벌어지냐면요. 우리 인천은 송도, 영종도, 청라의 경제자유구역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송도가 그 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 그 딱지 아시죠? 조개딱지. 들어보신 분 아마 검색해보신 조개딱지. 보상 문제입니다. 어민들 보상 문제. 송도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정립이 됐어요. 그 건으로, 그 보상 문제로. 그때부터 나름 룰이 생겼어요. 국가에 룰이 생겼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 속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과정에 지정을 하거든. 근데 이게 양상이 달라요. 어디하고 다르면 송도는 순전히 갯벌을 매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맨 땅에 땅 짓고 헤엄치기 했어요. 얼마나 쉬웠던 거야. 국가적으로 본다면. 어민들 몇 명만 설득하면 되는 거였어요. 보상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종도는 양상이 달라. 왜 갯벌이었던 것도 있지만 육지였던 것도 있거든. 특히 그 중에 어디냐? 여기 영종도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종도는 크게 영종도, 맹유도,
신불도, 삼목도 이렇게 4개의 섬 가운데를 이제 메꿨고 그 메꾸는 과정에 신불도하고 삼목도 완전히 날아갔고 영종도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예전에 이 공항 이름을 영종, 뭐 인천공항 할 때 이 섬 이름 자체를 용도를 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용도분을 꽤 많이 하셨었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기 때문에 여러 부분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어떠냐? 경제적으로 지정했다가 개발을 못해서 해제하는 것들이 계속 생겨. 왜? 땅값이 기본 조성 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거든. 근데 송도는 조성 원가가 2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 원래 땅이었던 곳은 조성 원가 자체가 달라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정했다가 해제했다는 과정이 빚어지는데 이건 계획 단계에 상당히 부실한 계획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단체 입장에서 보면 거봐! 니네 그거 지적만 해놓고 제대로 개발도 못하면서 그런데 엉뚱한 무슨 개포를 또 매립해 라는 주장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발과 보전의 충돌이 왜? 타 상대가 나름 한싸움하는 상대들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잼만 날리는 게 아니라 어퍼컷을 제대로 날릴 수 있다는 게 왜? 그 근거는 맞거든. 그 말이 합리적이거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영종 이지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종 이지구는 어떤 거냐? 영종대에 건너오다 보면 왼쪽으로는 그 한상드림 아일랜드라고 하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고 그 반대쪽에도 또 준설투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영종도와 그 사이에 수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로가. 이 수로가 있어요. 이걸 자 그러면 이 수로가 면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중요한 수로예요. 원래로 보면 참고로 이 준설도 투기장 한상드림 아일랜드는 누가 관련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인천시보다는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하는 그 근거는 항만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항만 재개발 사업. 왜? 항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로를 수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준설을 하거든. 준설하면 모래, 뻘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딘가 버려야 돼. 예전에 먼 바다에 갖다 버렸는데 국제협약으로 이제 먼 바다에 투기가 안 돼. 그럼 어딘가 가까운 데 쌓아야 돼. 그게 바로 준설 투기장이고 인천에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영종도역입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어떻게 요거를 이제 준설도를 버리는 땅을 만들었는데 요 수로를 남기려고 남긴 게 아니고 요 수로까지 붙여서 그러니까 영종도에 붙여가지고 이 투기장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 왜 여기가 다 완전히 붙어버리면 이 주변의 뻘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KEI라고 하는 환경정책평가연구와 협의하는 과정에 이 수로는 남기는 걸 협의가 처음부터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논란이 왜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왜 환경단체가 이기는 상황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는 지자체의 주장과 중앙정부의 생각, 전문가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그 틈을 환경단체가 집요하게 그 틈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요한 거고.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에 준설투기장이 만들어지고 반대편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요 수로는 누가 하려고 하냐면 여기를 영종 이지라고 이름 붙인 거 누가 했냐? 인천 경제청이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해수부는 환경부랑 협의할 때 이유 때문에 이거 좀 육지가 떨어져 갖고 이걸 매립을 한 거야. 이 사이에 수로는 과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어두라고 했는데 거기를 인천시는 어떤 짱구를 굴리냐면 지역사회에서 정치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야 니네가 사이가 매립을 하면 시장이 되거나 하면 일단 땅이 생겨 좋아. 또 하나는 이 준설투기장 권한을 인천시를 가지고 오기 위한 되게 중요한 명분이 생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하게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중간에 요거에 대한 내용을 올라가서 매립하려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 정부가 어떻게 세요. 야, 이거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인천시가 이거 매립한다는 얘기를 해서 행정 절차 진행을 한다? 이게 이제 환경단체 정부가 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단체 가만히 있겠죠? 그럼 이제 이게 논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인천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딱 벌어져요. 근데 이게 마치 환경단체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녹색연합이 처음 제기할 때 그거에 팁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인천연구원의 박사였고 KEI의 박사였어. 이 행정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정치권 아시잖아요.
되는 것도 안 되게 만들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전혀 과학적 근거 없이. 그 다음에 이 신도시 개발 참 넘어가겠습니다. 고민하시니까 그것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인천의 이 한남정맥이라고 이 녹지축 여기 보시면 여기는 다 이제 개발된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재밌는 팁 하나 드리면, 이게 부평이거든요. 계양 부천이거든요. 이건 칼다라입니다. 분화구입니다. 누군가 그래요. 뭐 지질하는 박사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대요. 왜요? 외국인이 오면 뭐 개항장을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개항장 외국인들한테 별로 메리트 없다는 거예요. 자기라면 개항산 정상이나 만월사 정상을 데리고 갔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분화구에 150만 명이 살아. 150만 명이. 감이 오세요? 뭔 얘기인지? 분화구 안에 부평 한 50만 되나요? 50만 좀 안 되지만 계양 한 30만만 되죠. 부천 150만 명이 산다는 거예요. 여기 분화구 안에. 세계 어느 도시가 분화구 안에 150만 명이 사냐고. 그 얘기를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 누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양의 토박이 중에 한 어르신이 문화해설하시는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그 환경단체들 천막농성까지 하고 그 쌩 난리를 치더니 만들어내기 지금 얼마나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분한테 어르신 그거 왜 만든지 아시잖아요.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해 다니게 하려고 만든 거지 물길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수공간을 만든 게 아니야. 원래 처음 목적이.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방수로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 방수로 만들 때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방수로를 확장을 해서 배를 띄우는 문화를 만들겠다 하니 그때도 뭐라 했냐, 차라리 친수공간을 해라 라고 했었어요. 친수공간을 해라. 근데 이걸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더 들여서 뱃길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여기 다니는 배는 유람선 하루에 한 번 다닐까 말까 플러스 관리하는 해경 선박만, 여기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장소, 이게 이제 대절토가 가장 절개를 많이 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가 됐냐, 자살 명소입니다. 이거 되게 여기 주변에 시의원들이나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자살에 대해서 행정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를 한번 아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살 명소예요. 인천의 대표적인 자살 명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경이 1년에 한 30건 정도 출동을 한대요. 여기를. 예전에 왜 한강에 다리 위에 자살소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이거 얘기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제 계속 하천복원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기사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주에도 뭐 하나 나올 거고, 남동구청, 미추홀구청, 계양구청, 부평구청 계속. 그리고 9월 달에 되면 뭐가 있냐면 부평구가 지금 하고 있는 불포천 복원 사업이 완전히 끝나서 오픈됩니다. 9월 달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언론이 막 주목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더라도 뉴스거리를 많이 찾는다. 며칠 전에 가봤거든요. 제 눈에 보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게 있습니다.